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게 2022년부터 시행이 됐다며요. 예. 뭐 이게 좀 도움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 뭐 이런 거 해결하는데? 글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예. 뭐 주민 발안제나 몇 가지 이제 주민 참여의 측면에서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은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도를 한번 2단계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제도의 한계를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지 않겠습니까? 기본 운영의 원리를 지방자치를 반드시 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상과 권한이 달라지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평적 관계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지방정부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테이블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게 많이 이 변화를 못 일으킬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제기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조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가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03년에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조직에 기초한다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헌법의 1조 내지는 헌법의 전문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가치 중심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이든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이 지방자치 우리는 지금 헌법에 117조, 118조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법률로 정한다 이런 지방자치의 지방의회를 둔다 이런 식의 비상적인 달랑 두 개의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모구호입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이 만일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이 지방자치를 정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헌법의 개정안에 담아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뭐 개헌 그렇죠. 뭐 개헌 얘기가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니까요. 예. 근데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말로는 인구 준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에는 인구 소멸이 더 빠를 거려?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지만 이제 지방 인구 소멸이 빠른 이유는 젊은 층이 자꾸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유출되면 당연히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지방의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라든가요. 또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사실 워라밸을 되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일자리, 정주 조건도 중요하지만 또 문화적인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한데 수도권과 지방은 그 문화적인 시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방의 그 기초자치단체 한 50%의 기초자치단체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있는 또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인구 이제 그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속되면 이제 처음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되다가 이제 수도권도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 지방 소멸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아까 구청장님도 3만 명인가 뭐 예, 자꾸 광주에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초단체가 226개 중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는 곳이 121곳인가 이곳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반 정도가 지금 소멸 위기에 점차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GRDP의 60% 이상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제 구조도 그렇고 교육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지역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저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 소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소멸 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1조를 쓰거든요. 1조를 쓰는데 이것도 앞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5조로 새 정부에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걸 쓰는 것도 지역마다 특색 있게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의 최대 이슈고 위기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 예. 우리도 지금 뭐 가임 여성 1인당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뭐 조금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지방마다 이제 자연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더 문제는 사회적 이동입니다. 수도권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매년 10만 명씩 수도권으로 가요. 근본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가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뭐 지방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기업에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뭐 세율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요. 다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서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결할 거냐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활 인구를 분석하고 생활 인구가 우리 지역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이런 거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이거를 유도함으로써 이 정주 인구의 부족을 메우는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머리수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수로 세금도 나눠주고 국고보조금도 사라지고 예.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질 수 있는 아이덴티나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는 머리수와 상관없이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것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 느껴보면 예. 이제 저희가 뭐 저희 예산 중에 한 60%는 사회복지로 받고 인건비 이것저것 빼면은 단체장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매달리느냐? 정부에서 하는 이제 공모 사업 같은 데 매달립니다. 예를 들면 뭐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예. 문화부의 뭐 문화와 관련된 공모 사업을 하면 틀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원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머릿수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10만 5천입니다. 원도심이거든요, 광주에. 동부가. 예, 한때는 이제 9만 4천까지 떨어졌었는데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기는 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관광을 통해서든 어떤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유학을 받잖아요. 초등학생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관계 인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제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답답은 해지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답답함 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문제도 알 수 있으니까요.